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국어 시간에는요, 우리 고전 시가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품이죠. 박인로의 누앙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한선비가 어떻게 자신만의 행복, 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지 그 여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해요. 작품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나한테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? 사실 400년 전에 쓰인 이 시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거든요. 요즘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죠.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이 시를 쓴 작가 박인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? 이 시를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작가의 삶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. 박인로는요, 원래는 나라를 지키는 무인이었어요. 임진왜란 때 목숨 걸고 싸웠던 분이죠. 그런데 7년이라는 긴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집에 돌아왔는데 글쎄 그를 기다린 건 다 무너져가는 집과 말도 못할 가난뿐이었던 거예요. 누앙사는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 한가운데서 써내려간 정말 솔직한 그의 고백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작품의 맨 앞부분을 우리가 서사라고 하는데요. 이 서사에서는 작가가 어떤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요. 뭐냐면 너무나도 비참한 이 현실,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로서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높은 이상, 이 둘 사이에서 엄청나게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. 작품에서 보여주는 현실은 정말 암담합니다. 여기 왼쪽을 보세요. 비가 셀 정도로 누추한 초가집에 불을 떼려고 해도 연기만 나는 썩은 집밖에 없고요. 굶주린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런데 그의 마음 한편에는 오른쪽처럼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대장부의 뜻을 버릴 순 없지 하는 굳은 신념이 있었던 거죠. 이 현실과 이상의 충돌이 이 작품 전체를 끌고 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안빈일념.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.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요. 편안할 안, 가난할 빈, 한결같은 마음 일념. 즉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. 이게 바로 그가 지키고 싶었던 장부의 뜻의 핵심인 거예요. 하지만 그의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. 작품에 보면 늙은 쥐가 나타나서 얼마 있지도 않은 곡식을 다 훔쳐가거든요. 근데 이 쥐가 진짜 동물이 아니고요. 당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가던 탐관오리, 그러니까 나쁜 관리들을 빗댄 표현이에요. 개인적인 가난도 힘든데 사회적인 문제까지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. 자, 이제 작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본사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. 여기서는 그가 지키려 했던 그 이상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양반이 직접 농사를 짓기로 마음을 먹어요. 그런데 밭을 갈 소가 없잖아요. 그래서 양반체면 다 버리고 이웃집에 가서 소를 빌려오기로 합니다.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. 이 허위허위라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양반이 어두컴컴한 밤에 허둥지둥 막 급하게 이웃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흉내낸 말이거든요.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했는지가 이 한 단어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. 정말 실감나죠? 이웃집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떼요. 염치 없는 저울씨다. 스스로를 염치 없는 놈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하는 그의 비참함과 수치심이 정말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을까요? 아주 정중하지만 칼 같은 거절이었습니다. 이웃이 말하길 어젯밤에 다른 사람이 꽁고기랑 술을 가지고 와서 이미 그 사람한테 소를 빌려주기로 했다는 거죠. 아, 결국 가난해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해서 소도 못 빌리는 정말 뼈아픈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. 아까 허위허위랑 이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설피설피. 소 빌리기에 실패하고 힘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표현한 말이에요. 갈 때의 그 허위허위하던 다급함과 돌아올 때의 설피설피하는 깊은 좌절감. 이 두 단어가
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. 근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니까 동네 개가 막 지저대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개 짖는 소리는 그냥 배경 소리가 아닙니다. 이걸 우리가 문학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요. 작가의 내면에 있는 그 수치심과 서러움을 바깥의 대상, 즉 개 짖는 소리를 통해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. 온 세상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았을 거예요. 이렇게 현실의 벽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작가는요, 이제 마지막 결사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. 여기서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나요. 그는 마침내 결심합니다. 이제 됐다. 이 지긋지긋한 공사, 이 세상과 아등바등 싸우는 거 다 그만두겠다. 이건 그냥 포기가 아니에요. 세속적인 욕심 자체를 내려놓는 완전한 항복 선언이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었죠. 그리고 그는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. 가난해도 남을 원망하지 않는 비니무언, 도시락밥과 표주방 물, 즉 소박한 음식에 만족하는 단사표음, 그리고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사는 안분지족. 물질적인 걸 얻기 위한 싸움을 멈추고 정신적인 만족을 찾기로 마음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.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길은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. 강호한 꿈,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꿈을 꾸기로 한 거죠. 이제 그의 친구는 더 이상 세속적인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밝은 달과 시원한 바람, 욕심 없는 갈매기가 되는 거예요. 진정한 부요함은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에 있음을 깨달은 거죠. 자, 그러면 이 누앙사가 도대체 왜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위대한 작품, 걸작으로 평가받는 걸까요? 그 문학사적인 의미를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누앙사가 왜 대단한지 알려면 당시 가사라는 문학 장르의 흐름을 좀 알아야 해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선 전기의 가사는 주로 유교적인 이상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처럼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다뤘어요.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평민들의 아주 구체적인 일상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루는 경향이 강해집니다. 이 작품이 정말 대단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. 전반부에서는 소 빌리러 가는 이야기처럼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인 아주 생생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다가 후반부에서는 자연 속에서 도를 깨닫는 조선 전기 가사의 이상적인 세계로 나아간다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극단적인 현실의 고통을 처절하게 겪고 난 뒤에 얻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울림을 주는 거죠.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 기억나나요? 가진 게 없을 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잖아요. 400년 전 한 선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좇기보다 나만의 소중한 가치를 찾으라고요.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?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,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나만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?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